여러분,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요, 탄생한 그 순간부터 그냥 캔버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죠. 때로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캔버스 뒤에 감춰진 명작들의 아주 파란만장한 실종 사건들을 한번 추적해볼까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화가가 마지막 붓질을 딱 끝낸 순간 그 그림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때로는 그 운명이 그림 자체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유명해지기도 한답니다. 네, 대부분의 그림처럼 이 작품의 여정도 아주 평범한 거래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반 고흐의 가세 박사의 초상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소박했어요. 그의 제수씨가 단돈 300프랑,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 정도에 팔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 그림이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운명을 상상조차 못했겠죠? 하지만 그림의 여정이 늘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혹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 속에서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게 반 고흐의 걸작 가세 박사의 초상의 현재 운명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방불명 상태예요. 아니, 평범하게 팔렸던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전쟁입니다. 예술 작품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십자포화 속에서 약탈의 대상이 되고 또 정치적인 무기가 되는지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세 박사의 초상이 겪은 이 여정을 보세요. 이건 거의 20세기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독일 미술관의 큰 자랑이었던 이 걸작이 나치의 눈에는 그저 퇴폐 미술, 그러니까 타락한 예술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강제로 압수돼서 정권을 위한 전쟁 자금으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가세 박사의 초상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에곤 실레의 발리의 초상 역시 나치의 표적이 됐습니다. 원래 소유주였던 유대인 레아 본디 야라이는 나치 협력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작품을 빼앗겼죠. 이건 단순히 그림 한 점을 훔친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역사와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고 했던 아주 조직적인 약탈이었습니다. 사실 예술품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는 건 나치보다 훨씬 오래된 관행입니다. 한 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폴레옹 시대를 보면요. 그는 정복의 증표로 유럽 전역의 예술품을 그냥 파리로 싹 다 가져왔어요. 베네치아에서 약탈한 가나의 후린잔치가 대표적인 예죠.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도 이 그림은 이거 너무 크고 약해서 옮기기 힘들어요 라는 이유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남긴 상처는 이렇게 박물관 벽에 영원히 새겨지기도 하는 거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때로는 걸작에 매겨진 가격표가 총성보다 더 극적인 운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해 다이아몬드를 트랙터로 바꾸는 게 왜 안 된단 말인가? 이 말 한마디에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 국보급 예술품들을 팔아야만 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술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예술을 둘러싼 가치관이 얼마나 극명하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역사를 팔아넘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명예와 유산을 위해 그 역사를 사들이는 거죠. 얀반 에이크의 수태고지 같은 어마어마한 걸작들이 그렇게 비밀리에 거래돼서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의 초석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 문화유산의 시작이 된 셈이죠. 자, 그럼 다시 가세 박사의 초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그림이 맨 처음 팔렸을 때 가격 기억나시나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고작 $1000였습니다. 그리고 딱 100년 후인 1990년, 이 그림의 가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폭등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 무려 $8250만. 당시 세계 최고가였어요. 1980년대 일본의 경제버블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좀 광기 어린 가격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가격이 이 그림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저주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림을 관에 함께 넣어달라. 와,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 이 말을 남긴 일본인 서업가 사이토 료에이의 손에 들어간 후
가셰 박사의 초상은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그림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졌죠. 정말 그의 유언대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그의 관 속에 함께 묻혀버린 걸까요? 때로는 국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집착이 그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어두운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선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의사였던 루돌프 레오폴트. 그는 에곤 실레의 가장 위대한 수집가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열정 뒤에는 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는 작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소유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거나 팔기 싫다는 사람을 끈질기게 압박하는 등 좀 비윤리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나치가 약탈한 작품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발리의 초상을 취득한 그의 선택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국제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면서 숨겨졌던 과거가 드러났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중에 벌어진 범죄가 반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무려 12년간의 다툼 끝에 레오폴트 미술관은 원소유지의 상속인에게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과연 이걸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컬렉션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여인의 피피 스캔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도메니카 기욤. 그녀는 첫 남편의 막대한 컬렉션을 상속받았고 부유했던 두 번째 남편마저 의문의 사고로 잃습니다. 심지어 상속을 막으려고 자기 양아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무렵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합니다. 이게 과연 순수한 기부였을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래였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 돈, 그리고 한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한 시대의 명작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꿨는지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단 하나의 질문, 그렇다면 이 예술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작품들의 최종 운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어떤 그림은 영원히 사라졌고 어떤 그림은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를 찾았으며 또 어떤 그림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각 작품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여정이 한눈에 보이죠?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거든 잠시 멈춰서 그림 너머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감탄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과연 어떤 전쟁을 겪고 누구의 손을 거쳐서 어떤 눈물과 탐욕을 목격했을지 말입니다. 어쩌면 모든 예술 작품은 그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침묵의 목격자일지도 모릅니다.